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중학교 2학년 기술과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릴 꼭쌤입니다. 오늘은 9번째 시간으로 수송기술의 세계에 대해 공부해보겠습니다. 수송이란 사람이나 물건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을 말하고, 수송기술은 수송에 이용되는 기술적 방법과 수단을 말하는데, 수송기술은 수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기술적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발달하고, 효율적인 수송기술과 수송활동은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수송기술은 사람이나 물건 등을 원하는 시간에 목적지까지 빠르고 안전하게 수송하고, 조건에 따라 적절한 수송수단을 활용해 수송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수송수단이 이동하는 경로나 공간이 필요하고, 수송수단이나 인력을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시설이 필요하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수송 기술 시스템은 수송에 필요한 다양한 요소를 모아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을 말하는데, 수송 기술 시스템은 수송 환경, 수송 대상, 수송 조건 및 상황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며, 효율적인 수송을 위해 가장 적절한 요소를 선택해 수송 시스템을 구성하고, 효율적인 수송을 위한 수송 시스템의 구성 요소는 수송 조건과 환경에 의해 선택되는 수송 수단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송 기술 시스템은 투입과 과정, 산출, 되먹임으로 구성되는데, 먼저 투입에는 목적지까지 이동해야 하는 사람이나 물자를 뜻하는 수송 대상,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수단인 수송 수단, 수송 수단을 조종하거나 지원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인 수송 인력, 수송 수단이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휘발유, 전기 등의 에너지, 수송 수단이 목적지까지 이동하기 위한 공간, 경로를 뜻하는 수송 공간, 터미널, 항구, 공항 등 수송에 필요한 각종 지원 시설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과정은 수송 수단에 승객을 태우거나 화물을 싣는 탑승, 선적, 수송 수단을 운전하여 정해진 시간까지 정해진 장소로 이동하는 이동, 수송 수단에서 승객이나 화물을 내리는 하차, 하역으로 구성되고요. 세 번째로 산출은 승객이나 화물이 정해진 시간에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한 것을, 마지막으로 되먹임은 계획에 맞게 수송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평가하여 다음 수송 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송수단은 육상 수송수단, 해상 수송수단, 항공 우주 수송수단으로 나뉘는데, 먼저 육상 수송수단 중 자동차는 동력기관에서 발생한 동력으로 바퀴를 회전시켜 도로 위를 이동하는데, 기차에 비해 수송 효율은 낮은 편이나 경로의 변경이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여객용, 화물용으로 활용되는 기차는 동력기관에서 발생한 동력으로 바퀴를 회전시켜 선로 위를 이동하는데, 수송 효율이 높으나 정해진 선로 외에서는 이동할 수 없죠. 해상 수송수단으로 여객용, 화물용으로 활용되는 배는 동력기관에서 발생한 동력으로 스크루를 회전시켜 물 위에서 이동하는데, 이동 속도는 느리나 사람이나 화물을 대량으로 운송할 수 있고요. 항공, 우주, 수송수단에는 비행기와 우주선이 있는데, 여객용, 화물용, 군사용으로 활용되는 비행기는 동력기관에서 발생한 추진력과 날개에서 발생한 양력으로 공중을 이동하는데, 이동 속도는 빠르나 연료 소비가 심하여 수송 비용이 많이 들고, 탐사용, 위성, 운반용으로 활용되는 우주선은 동력기관에서 발생한 추진력으로 우주 공간을 이동하는데, 1회 수송 비용이 매우 많이 들어 아직 민간에서는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송기술의 발달에 대해 알아볼까요? 수송기술은 동력기관 및 수송수단의 발명과 개선을 통해 먼 거리를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달해 왔는데요. 동력기관 이전에는 초기 수송수단의 동력원으로 인력과 소, 말 등의 동물의 힘인 충력을 이용하였고, 바퀴의 등장으로 육상 수송 기술의 큰 발전을 이루기는 하였으나 수송의 범위와 능력에 한계가 있었죠. 그래도 바퀴의 등장으로 사람이나 짐을 효율적으로 나를 수 있었던 수레와
바퀴가 더욱 튼튼해지고 완충장치가 달려 승차감이 좋아진 마차가 초기 육상 수송 기술로 사용되었습니다. 통나무의 가운데를 파거나 통나무를 엮어서 통나무 배와 뗏목을 만들고 손으로 노를 저어 이동하는 방식이 초기의 해상 수송 기술이었고요. 또 해상 수송 수단의 동력원으로 자연력도 이용되었는데 바람의 힘을 이용하여 항해하는 선박인 범선의 발달로 원거리 항해가 가능해졌지만 자연력은 지역과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아 안정적인 동력을 얻기 어려웠다는 한계도 존재했어요. 동력기관의 등장과 수송기술의 발달에 대해서도 살펴볼 건데요. 18세기 산업혁명을 이끈 보일러에서 물을 끓여 만들어진 수증기의 압력으로 동력을 발생하는 기관인 증기기관이 발명, 가축이나 자연의 힘을 이용하던 한계를 극복하고 동력기관을 이용한 최초의 자동차로 속도는 4km이며 동력 효율이 낮아 상용화되지는 못한 퀴뇨의 증기자동차, 많은 사람과 물자를 먼 거리까지 효율적으로 수송할 수 있게 된 증기기관차, 바람의 방향과 관계없이 물 위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된 증기선 등이 개발되게 됩니다. 기관 내부에서 연료가 연소하면서 발생하는 연소가스의 압력을 이용하여 동력을 발생하는 내연기관도 이용되었는데 증기기관보다 크기가 작으면서도 더 큰 출력을 낼 수 있어서 수송기술이 빠르게 발달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가솔린 자동차, 디젤 자동차와 같은 내연기관 자동차와 디젤 선박이 개발되게 됩니다. 라이트 형제가 가솔린 기관을 장착한 최초의 동력 비행기를 제작하며 인류의 활동 영역을 항공 영역으로까지 넓혔고요. 뿐만 아니라 연료가 연소하면서 발생하는 고온 고압의 연소가스를 뒤로 분사하여 그 반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으로 매우 큰 추진력을 발생시키는 제트기관이 이용, 제트기의 발달로 수송 거리와 속도가 개선되었고 산화제를 탑재하여 공기가 없는 공간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분사추진 기관인 로켓기관이 이용, 로켓기관을 이용한 우주선의 발달로 인류의 활동 영역을 우주 공간으로까지 넓히게 되었고요. 앞에서 살펴본 동력기관을 이용하여 수송기술이 발달하게 되었는데 먼저 육상 수송 기술 중 자동차는 퀴뇨의 증기자동차에서 가솔린 자동차와 디젤 자동차로 본격적인 자동차 기술의 발달이 시작된 내연기관 자동차, 다양한 안전장치와 편의장치가 추가된 현대식 자동차, 내연기관과 전동기를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자동차로 발전해 왔습니다. 기차는 증기기관차에서 디젤 기관을 이용하여 증기기관보다 큰 동력으로 빠르게 수송할 수 있게 된 디젤 기관차, 전기로 전동기를 구동하여 달리는 기차로 고속열차와 지하철에 이용된 전동차, 자석의 반발력으로 선로 위에 떠서 고속으로 이동하는 기차로 소음과 진동이 거의 없는 자기부상 열차로 발전해 왔고요. 해상 수송 기술은 증기선에서 증기기관보다 동력 효율이 높은 디젤 기관을 장착해 수송 속도가 향상된 디젤 기관선, 소량의 우라늄 연료로도 장기간 항해할 수 있으며 주로 군함이나 쇄빙선 등 특수한 선박에 이용되는 원자력선으로 발전해왔고 항공 수송 기술은 라이트 형제의 동력 비행기에서 가솔린 기관의 성능이 향상되어 동력 비행기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인 수송이 가능해진 프로펠러 비행기, 제트기관을 이용하여 먼 거리를 빠르게 이동하는 비행기로 대형 여객기와 화물기 등에 사용되는 제트기, 로켓기관을 이용하여 인공위성, 탐사선 등을 우주로 운반하는 우주선 등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수송 기술은 첨단 기술의 도입으로 편리하고 안전하며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발달하고 있는데 전동기를 작동시켜 달리는 자동차로 구조가 간단하고 에너지 효율이 매우 높아 주행거리와 충전속도 개선, 충전시설 확충이 이루어지면 현재의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체하게 될 전기자동차, 외부의 환경을 스스로 인식하여 원하는 목적지까지 스스로 주행하는 자동차로 운전자의 실수, 운전 미숙, 외부 요인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하고 이동하는 동안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
원격 조정이나 프로그래밍에 따라 비행하는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장치로 영상 촬영, 택배 배달, 경찰 업무 보조, 수색, 구조, 수송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는 드론. 진공에 가까운 튜브 중앙에 떠서 이동하는 차세대 고속열차로 공기 저항, 철로와의 마찰 없이 매우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 하이퍼루프. 기존 선박보다 연료 소비가 적고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선박으로 물의 저항을 줄이고 기관 효율을 개선하며 태양광, 풍력 등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 민간 기업에서 관광, 여객용으로 개발하고 있고 미래의 다른 행성을 개척하고 우주도시를 건설하는 시기가 되면 우주를 이동하는 주요 수송 수단이 될 민간 우주선 등이 대표적인 첨단 수송 수단들입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우신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풀어볼게요. 1번, 운전자와 보행자를 보호하는 자동차용 첨단 안전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1번, 드론, 원격으로 조정하는 멀티콥터 형태의 무인 비행체이다. 자, 우리 드론은 원격으로 조정하는 멀티콥터 형태의 무인 비행장치로 취미를 비롯하여 영상 촬영, 인명 구조, 농약 살포, 경찰 치안 활동, 택배 배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거 공부하셨었죠. 하지만 드론은 자동차 안전 기술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므로 1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1번이죠. 충돌 시 공기주머니가 나와 탑승자를 보호하는 에어백. 주행 중 타이어에 구멍이 났을 때 타이어 내부의 물질이 구멍을 막아주는 모빌리티 타이어. 눈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접근하는 차량을 감지 알려주는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 차량 앞에 보행자나 다른 차량이 있으면 자동으로 속도를 줄이고 정지하는 자동 비상 제동 장치는 운전자와 보행자를 보호하는 자동차용 첨단 안전기술에 해당합니다. 2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내용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수십 톤의 비행기를 공중에 떠오르게 하는 힘은 바둑각에 의해 발생하는 가로이다. 비행기 날개가 공기층을 아래로 밀어내면서 발생하는 가로에 의해 떠오른다. 자, 우리 수십 톤의 비행기를 공중에 떠오르게 하는 주된 힘은 바둑각에 의해 발생하는 양력이고 비행기 날개가 공기를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밀어내면서 발생하는 양력에 의해 떠오른다고 공부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므로 가로에 들어갈 말은 양력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3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보기에서 피스톤 기관과 관련된 내용을 모두 고르시오라는 문제인데요. 피스톤 기관은 내연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보기 중에서 내연 기관과 관련된 것을 찾아주면 되는 거죠. 기업 최초의 동력 비행기에 사용된다. 이것은 맞죠? 니은 내연기관 자동차, 기관차, 선박 등에 이용됨. 이것도 맞습니다. 디귿 자석의 반발력으로 선로 위에 떠서 고속으로 이동하는 기차. 이것은 내연기관과는 관련이 없는 자기부상열차에 관한 설명이죠. 리을 전기를 사용하여 구조가 간단하면서도 큰 동력을 얻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연기관과는 상관이 없는 전동기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미음 연소가스의 압력으로 피스톤이 왕복하면서 축이 회전하여 동력 발생. 이것은 내연기관에 대한 설명이 맞죠? 비읍 연소가스를 뒤로 분사하는 반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으로 매우 큰 추진력을 발생함. 이것은 내연기관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제트기관과 로켓기관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므로 3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기역, 니은, 미음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학교 2학년 기술과정 9번째 시간 수송 기술의 세계에 대해 공부해 보셨는데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